예, 안녕하십니까. 총광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과로성 질병 혹은 과로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과로성 질환의 대표적인 거는 뇌출혈이 있을 수 있고 뇌경색이 있을 수 있고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시주의죠. 기타 열거되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과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즉 과로가 있어야지 보상을 받는 거고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과로의 요건 그리고 기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과로성 질환 혹은 과로사인 경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진단명, 사인이 중요하고 이걸 넘었으면은 과로가 있었을까를 따지는 겁니다. 과로의 요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해서 급격한 흥분, 놀람, 공포, 예측 못할 정도로 놀람이 있어야 되겠죠. 업무와 관련돼야 되는 거예요. 집안의 일, 내지는 친구 간의 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요건에는 뭐 시간도 있고 책임, 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시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재해 발생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근로 시간이 그 일주일을 제한 그 이전 11주의 평균 주 평균 근로 시간보다 30%가 증가했느냐를 따지면 되는데 이 11주 평균을 냈는데 이게 40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30%라는 게 아니고 40시간을 기준으로 30% 증가 여부를 따지라고요. 결론적으로 30% 증가가 되려면은 12시간. 그러면 재해 발생일 이전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만성과로라 그러는데 자, 첫 번째 재해 발생일 기준 4주 평균 64시간 혹은 재해 발생 기준 12주 평균이 몇 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만성과로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의 가중 요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교대제 근무자다. 내지는 시차가 큰 일. 그리고 내가 언제 출근을 정해야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한랭 작업, 소음 작업 이런 것들 유해한 환경, 또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또 휴일이 보장되지 않은 업무 이런 7가지가 있는데요. 12주 평균을 냈는데 60시간이 원래는 돼야 된다면서요. 52시간은 넘겼는데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가중 요건 7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강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52시간을 못 미치는 경우는 복수의 가중 요건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53시간인데 가중 요건이 하나만 주장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가 있으면 하나, 2개 있으면 2개. 즉 가중 요건은 뭐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의학적인 판단을 했고요. 재해조사를 했어요. 서면을 썼어요. 그래서 요양이면은 최초 요양. 돌아가셨으면은 유족을 접수를 하겠죠. 그럼 재해조사를 하겠죠. 공단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로 가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송부가 되겠죠. 진술을 하겠죠. 그리고 위원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비밀 투표죠. 투표를 하면 이제 위원장님이 승인이다, 불승인이다. 물론 동수인 경우에는 보류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최초 요양이 됐다. 그러면 재해일로부터 종결일까지 휴업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가 나올 거고 종결이 되면은 장애를 판단받겠죠. 그러면 장애 등급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가신 사건이다. 그럼 유족급여, 장례비가 나온다.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요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유족급여, 장례비만 받는 게 아니고 재해 발생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1년이건 한 달이건 3일이건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미지급 보험급여라 그래요. 그래서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원래 유족급여 및 장례비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외에 별도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게 실체적 진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이분이 독립된 걸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죠. 퇴직해야 되는데 똑똑 봤더니 이분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부검은 좀 정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검을 안 했어요. 그냥 화장을 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그래요. 아, 우리 신랑이, 우리 아버지가 엄청 과로했습니다 라고 해요. 자, 과로가 인정된다 치자고요. 그럼 이게 심근경색인지 기타 다른 질환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인 미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진단서도 아니고 사체검화서가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단에서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미사인 경우에는 사인을 규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인 미사인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A 노후법인, B 노후법인, C 노후법인 다른 노무사님들 상담을 다 해보면 아 선생님 그거는요 요건은 이렇습니다 기계적으로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명백히 입증되는 근로시간 있잖아요. 근데 이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보통 많더라고요. 좀 영세 사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규모 사업장, 근태 기록지도 없고 공교롭게 이분은 대중교통도 아니고 도보로 출퇴근했다. 근데 사업주는 협조가 안 된다. 동료 근로자도 무슨 이유인지 협조를 안 해준다. 가족도 진술밖에 없어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촬영을 하는 거예요. 현장을 찍어봐야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시간을 산정할 때요, 20시부터 06시까지 일한 거에 대해서는 그 시간의 30%를 가산해주라. 그리고 뭐 휴게 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독립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봐라. 이런 요건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저는 산재를 해본 과로사건, 과로성 질병이건 이런 것을 해본 노무사님들의 경험의 차이고, 이게 저는 실력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뇌경색이건 심근경색이건 내가 병원에 있다, 혹은 우리 가족이 돌아가셨다, 이걸 우리가 과로성 질병 혹은 과로사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다? 과로가 있느냐다. 두 번째, 과로 여부는 사실 아직까지도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입증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 또 하나 뭐 말씀드렸죠? 심근경색 같은데 부검을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지는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된 경우는, 최근에는 이 사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게 돼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요양을 거치신 이후에, 요양 중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승인되고 나면 별도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라고 하여서 요양급여, 그 안에는 간병료도 있겠죠. 그리고 휴업급여 등을 청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